주말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지인 사장과 함께하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현재의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시장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플러스 유럽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유가 원유 선물을 사재기하는 흐름들도 사실 있었고요. 다만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럽의 양적 완화 기대감, 기대치보다 더 부양책에 대한 그 크기가 더 클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납폭과대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을 급등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부진한 가운데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섹터, 특히 유럽 쪽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조선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다시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특히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급등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조선주들 그리고 또 건설주들, 화학주들, 정유주들 모두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태양광 쪽에서 그동안 부진해서 흐름이 멈춰 있었던 OCI도 오늘 4%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는 납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유럽 쪽에 특화되어 있는 조선주라든지 또 유가에 특화되어 있는 건설주들의 흐름 강하게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버려둔 섹터 쪽에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쪽을 본다라면은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닥 종목들의 좀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엔터류들도 소폭씩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삼성전자의 좀 약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세는 엔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YG 엔터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CJ ENM, 그다음에 CJ CGV 이런 종목들에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하이닉스와 함께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어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수 섹터 분위기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수출주 해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수주 쪽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내수주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형주들 그동안 시장을 좀 리딩했었던 종목들로 소폭 매물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섹터들도 소폭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더 커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군들부터 봐야죠. 유가 관련된, 그리고 22와 관련된 그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들. 지금 현대중공업도 한 5% 가까이 오르고요. SK이노베이션도 한 4%대, 포스코나 GS건설도 2에서 4% 정도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선, 정유화학, 이 철강, 건설, 이런 종목군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전체적으로 짚어주세요. 네, 유가에 반응한다라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하신 후에 계속적으로 좀 보유할 것을 권해드렸었는데요. 유가가 사실 4불대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빠질 것을 우려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양치기 소년처럼 올라가려다 말고 계속 이렇게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었는데요. 오히려 좀 유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유가가 추가 반등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거래소 쪽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점권에서 지금의 경기 민감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다 바닥권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현대미포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현대미포도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9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7%대의 상승입니다만은 지금 가격대로만 본다라면 대우조선도 2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또 상황에 따라서는 2만 2천 원대까지 가능한 흐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화학주, 조선주, 정유주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노베이션 기준으로는 10만 원 정도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하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 부근인 한 18만 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납폭과대 민감주들을 공격적으로 많이 편입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버려둔 섹터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저점에서는 꾸준히 일정 부분을 좀 편입하고 계셔야지만 시장에서 수익률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IT 부품 쪽, 이 핸드폰 부품주들의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RF텍이나 인탑스 등도 한 3에서 4% 정도 오르고 있고, 멜파스도 움직임이 좋고요. 파트론이 지금 한 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거래도 좀 많이 실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코스닥도 과거의 IT 부품류들 중에서 대장주 성격의 흐름을 꼈던 종목들이 많이 강세인데요. 어제 서울반도체의 흐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서울반도체 오늘도 좀 강세인데 파트론도 오늘 3.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카메라 모듈 쪽 흐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지금 뭐 파트론만 놓고 본다라면 최근에 워낙 강세였던 종목이지만 추세를 다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14,000원대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가격 뚫기 전까지는 일단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3,150원인데요. 한 12,500원 정도 단기 지지선 설정해놓고 보유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14,000원 강하게 돌파되면은 15,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쪽도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메디톡스가 4일 만에 반등권, 추세가 우상향의 모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이에요. 오늘, 상승세가 4일 만에 또 재개가 또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봐야 되는 건가요? 시장에서 상당히 헬스케어 섹터를 강하게 이끌었던 종목입니다. 뭐 메디톡스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올렸고요. 최근에 한 며칠 옆으로 횡보하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추세가 뭐 꺾였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메디톡스 꾸준히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5일선 기준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되 뭐 짧은 단기 지지선을 드린다라면은 약 11선이 위치한 한 35만 원대 초반 정도 지지선으로 좀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만 지금은 좀 현재 보유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좀 많긴 하지만 지금 하락 종목 중에서 이 내수 섹터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 중에서도 백화점, 현대백화점을 좀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오늘 또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연속에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장중에 공영 홈쇼핑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통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락했었죠. 현대백화점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종가 부근에는 소폭 만회를 하면서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실적 얘기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 지금 현재 자사주 매수 중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수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과하게 반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 4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올해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출점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12만 원권 아래라면은 꾸준히 좀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12만 원대 안착하는 흐름을 좀 더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수 섹터보다는 지금 경기 민감주 섹터 낙폭과대주들로서 수익을 좀 내신 후에 나중에 현대백화점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저점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4분기 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은 모두 다 좀 반영되지 않았나 현재 주가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서고 있고 항공 섹터는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한 1% 이상 밀리고요. 저가항공사들도 티웨이홀딩스가 한 2%대. 여행주도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하나투어가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또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작용입니다. 경기 민감주의 반등과 함께 그동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반사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고점이 나왔죠. 87,000원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8만 원을 가장 큰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보유를 하시되 향후에 반등 시에 84,000원대 강하게 다시 재돌파 안 되면서 횡보 구간 나온다라면은 한번 뭐 종목을 교체해 보시거나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정해 보시는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종목만 또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주가는 떨어집니다. 또 헷갈리는 게 지금 수급상을 본다면 외국인은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하고 있는데 기관은 또 팔고 있어서 지금 주가도 많이 못 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약세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소폭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4만 원대 다시 4만 원대에 뭐 목표가를 둔다라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단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46,000원대 저항대를 좀 뚫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4,000원대에다가 강한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 전략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전 고점 저항이 36,000원대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오늘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